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조금 물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에요. 즉, 이 추세선을 따라서 자, 어느 정도는 매도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조정을 우려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출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뭐 유튜브를 찍다 보면 뭐 장기 보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럴 때는 매수를 못 하시고 꼭 이럴 때 매수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그리고 무슨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된다면 저는 작년 말 1월부터 매수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왜냐? 불안한 요인이 하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지금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시장이 이 불안함을 극복하는지를 지켜보면 자, 1차적으로 가장 큰 랠리 중의 상승을 1차 상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좋은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매수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즘에 비중 조절을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것이냐? 자, 1월에 못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뒤늦게 여길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 역시도 이때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가 자, 이때는 장기 보유라는 자신감이 생기셨나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모든 돈을 다 넣으셔서 장기 보유를 시작하신다면 또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적확한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 즉 지금은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는지 관망해야 될 때는 꼭 매수를 하고 싶다면 비중을 조절을 해서 내가 가진 자산의 20-30% 정도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애초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제 유튜브가 4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영상이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였어요. 자, 그 뒤로 계속 하락이 나왔고 그때까지 매수뷰를 말씀 안 드리다가 자 1월에 매수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거 관망하라는 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잦게 움직여서는 안 되지만 내가 뭘 주장하고 무엇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보유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QQQ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구간은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정배열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 즉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뭐 이때는 다시 재진입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재진입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의 조정이 어느 폭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미 얻은 이익을 지키는 데는 더 쓸모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왔다면 자, 이 부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뭐 어떠한 감정이나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오면서 봐왔던 흐름대로 보았을 때 에너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올라갔던 상승 에너지보다 그 다음에 상승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하락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위험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저점보다는 최소한 낮은 저점이 높은 저점이 잡히면서 지금의 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세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비싸다는 생각에게 밀리게 되면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두 에너지가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혹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매수 결정을 하시거나 비중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TQ나 FNGU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으로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 자, 상방으로 다시 도전을 하는지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이고, 혹시 지금 그렇게 안전한 위치도 아니에요.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MACD 이격도는 줄어들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지금 D값을 하향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위치가 아닌 곳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위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디에 지지라인이 잡히는지를 보고, 지금 현재로 치자면 여기에 지금 $250 수준의 지지라인이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는지를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280에서 $300 수준까지 한 번 더 치러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은 이곳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하셨죠. 제 매수 추천을 이때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한번 매도 타이밍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보유하시면서 저점 노려서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1차 매도 타이밍은 이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안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하방이 나왔을 때는 결국 물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야 하는 거는, 일단은 수익이 극대화됐을 때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서는 현금을 그래도 계속 쥐고 있는 그런 식의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특히나 지금 시장, 여러분들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우상향 해온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향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역별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예요. 그렇죠? 뭐 19년 이럴 때도 뭐 금리 이슈였고, 그렇죠? 이때야 코로나,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금리 이슈가 한번 크게 터졌고 빠르게 그때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주식을 회복을 시켰었죠. 그게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렸고 빠르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부양을 한다면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2%, 뭐 1% 제로금리 이런 수준에 올라가던 이 시장들과 지금의 이 시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순전히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났다, 혹은 그래도 경기가 그렇게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그 말은 인플레가 확 잡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지 물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여전히 놓지를 못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즉 라면이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이 됐는데, 이게 1년 만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2,500원밖에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고 월급이 오르질 않는데 이런 식의 상승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낮춰야 된다는 정책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고용이 좋게 나왔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두 쪽 다 어느 정도 인플레에 대한 위험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더 그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경제적인 흐름이나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매도 타이밍은, 자,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고, 저점이 낮아진 이 구간이 첫 번째 위험이 제 기준에선 파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정배열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이 그냥 계속해서 잘 살아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단기 입력이 돌파됐을 때, 그렇죠? 이때도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고점이 낮아졌을 때, 이때도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렇죠? 매도 타이밍은 오히려 없고 손절 타이밍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절 타이밍만 있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기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우리가 지향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도 단순하게 좀 고민을 하고, 특히나 내가 매수 타이밍이 늦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지, 그거를 무시하면서 뻐꾸기처럼 어떻게 보면 안전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뭐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뭐 아니면 좀 두려움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말로 또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인플레나 환율, 국제정세, 거시경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라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뭐 사냐 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투자를 위해서 대비를 하냐 마냐의 문제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